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2022 메인넷 게더링에 대한 소식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잠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레볼루션과 워크포스풀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인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예정이고요. 각 지역마다 스케줄을 좀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예를 들어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토고 등의 일정이 확정된 것을 보았고요. SNS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엿볼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 2022 메인넷 게더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으신다면 우리가 폐쇄형 메인넷과 오픈 메인넷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P2P 거래를 이용을 할 것이고 파이 생태계 유틸리티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각 대표 DM마다 사용법이 다 다를 것이고요. 또 생태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노드 운용이나 어닝팀 확대 등등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부분을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2022 메인넷 게더링을 소프트 해주고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이 레볼루션이고 또 하나는 워크포스풀이 되겠습니다. 파이 레볼루션은 유명 파이오니어 인플루언서나 개발자들 또는 각국의 일반 파이오니어들이 자진 참석을 해서 트윗을 통해서 라이브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TPL랩의 개발자나 해커톤 수상 디앱들의 개발자들 이런 분들이 이 파이 레볼루션이 주최하고 있는 라이브 포럼에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스폰서인 워크포스풀은 작년 해커톤 우승 앱이죠. 이번 2022 메인넷 게더링을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메인넷이 열리게 되면요. 이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파이오니어들이 프로그래밍이나 마케팅, 디자인, 번역이나 교육과 같은 이런 프리랜서 작업을 워크포스풀이라는 D앱을 통해서 P2P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보상을 파이코인으로 대신 받을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이 앱의 개발자 중 한 명이 아프리카 출신의 파이오니어이고요. 그래서인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메인넷 게더링 이벤트가 조금 더 손쉽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Well, Workforcepool's mission is to bring freelancing to everybody, anywhere by connecting pioneers through the Pi blockchain. 그렇다면 이 이벤트처럼 파이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기술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금융 인프라가 상당히 뒤처져 있고요. 금융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도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인데요. 2021년 핀테크 타임스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프리카인의 57%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계좌를 오픈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로는 단순 어카운트 데포짓, 즉 보증금의 부족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금융권에서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인증 절차에 필요한 필수 아이디나 서류 등이 발급조차 힘들거나 아니면 상업은행이 주변 인프라 시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개발도상국일수록 서류 위조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아이디 또한 복수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은행 계좌 개설이 너무나도 힘든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자면 아프리카 지역에 당장 필요한 건 은행 계좌뿐만이 아니고요. 출생부터 교육, 성적 관리 및 졸업 관련, 신분 인증 및 결제 등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처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부분이 블록체인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네트워크는 아프리카 시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바로 카르다노인데요. 카르다노 개발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이 아프리카 시장을 향후 10년 이내 가장 유망한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5조 6천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대륙이지만 세계 시장과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카르다노의 생태계 플랜을 보시면요. 아텔라 프리즘과 같은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카르다노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전자신분증이 발급이 될 것이고요.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과 졸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연계 사용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취업 및 금융 활동을 하는데 지장 없게 모든 서비스를 제휴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반 시설이 아프리카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서구권의 큰 자금줄이
카르다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찰스는 장기 플랜을 하나하나 설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 파이는 카르다노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골라본다면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프리카 관련 프로젝트를 카르다노 재단이나 IOHK에서 로드맵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진행해 나가는 반면에 파이 네트워크는 재단이나 개발자의 의도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는 파이오니어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이 아주 넌센스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오니어들에게 이런 자율성을 심어주고 모티베이션을 심어준다는 것은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고난이도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기하게도 파이는 이 부분부터 조금씩 풀어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파이는 ICO를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프리세일이나 어떤 투자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특이한 프로젝트이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커뮤니티 인원들이, 즉 파이오니어들이 대신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워크포스풀의 아프리카 대표 파이오니어가 트위터의 라이브 방송에 나와서 2022 메인넷 게더링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의 타이틀은 바로 파이다오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파이 레볼루션이라는 조직도 코어팀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저 파이오니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커뮤니티이고요.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들도 파이 코어팀이 전혀 없는 파이오니어들입니다. 물론 저스틴 우는 예전에 코어팀이었지만 지금은 일반 파이오니어이고요. 그리고 워크포스풀도 파이오니어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스스로 파이 메인넷 게더링이라는 일정을 조직을 하였고 스스로 참가를 하고 있고 스스로 마케팅을 해주고 있고요. 이 모든 시스템이 스스로 부트스트랩이 되려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파이는 지금 당장은 카르다노처럼 아프리카 지역의 교육부 장관과 만나고 어떤 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단계를 바로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 코인을 채굴하고 그 채굴된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파이 생태계에 기여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마다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커뮤니티 리더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끝으로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움직임을 바라봄에 있어서 반대로 조금 조심스럽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태계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확장되기까지는 지속성이 필요하겠고요. 더 큰 규모로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고요. 다른 마켓과 제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첫 걸음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기는 합니다. 제 채널은 파이의 가치를 발표하는 곳은 아닙니다. 1파이 1달러, 10달러, 100달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즐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폐쇄형 메인넷에서 P2P 거래가 시작이 되면 실제 나오는 대표 가격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얘기를 잘 해드리겠지만 또 먼 미래에는 상장이 되면 차트도 열심히 봐야겠지만요. 지금은 제가 파이 가격을 말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또는 그저 그런 프로젝트로 남지 않도록 같이 으쌰으쌰해서 커뮤니티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나가자, 이런 취지의 채널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잘 해주시고요. 제 영상들을 봐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